자, 한국문학에 의해 시해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해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레포트를 직역했을 때와 제가 오늘 들려드린 그 시의 정보를 듣고 의역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정리하는 게 바로 기말고사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황지우 선생의 시지요. 먼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영화라는 건 이제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그러면은 새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뜬다라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간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세상을 뜬다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의적 여러 의미를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 독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 작가가 이런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관 안에서 과거에 1970년대 이 시가 이제 쓰여질 당시에 이제 80년대죠. 80년대 시가 쓰여질 당시에 한국의 영화관 안에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일종의 문화죠. 그것도 문화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기 대한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뉴스라는 것은 정부에서 만든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떠한 통제가 되게 심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영화관 갔는데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그런 후에 앉아가지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뉴스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본다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연하던 시대에 이 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화자는 그 상황을 그대로 시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한다. 제가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한다 그랬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가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삼천리 화려강산에 이거는 보면 애국가 동해물과 애국가 1절이 그렇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애국가 1절이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토를 이야기하는 그 애국가의 한 부분입니다. 그 애국가를 그러니까 이 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시를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체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해체 시라는 것은 기존의 어떠한 시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깨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가 가사가 시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의 그 어구로 애국가 같은 어떠한 이 노래에 가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황지우가 시를 쓰던 이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당연시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해체시라는 이름으로 창작되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시도 그 시기의 시이기 때문에 그 애국가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 일어난 일정한 군을 이루며 을숙도에 일정한 군을 이룬다라는 것은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그 노래가 나올 때 을숙도라는 것은 이 철새들이 많이 있었던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가 노래가 나올 때 을숙도에서 새들이 날아가는 군이라는 것은 무리군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숙도의 일정한 군을 이루며라는 건 새들이 이제 그 철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찍는 그 과정을 그렇게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애국가를 하는데 그 애국가의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그 배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시의 어떠한 시억구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숲을 이룩한 흰새떼들이 그 을숙도에는 갈대숲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갈대숲 사이에서 이룩한 흰새떼들이라는 것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애국가의 어떠한 화면의 한 장면들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흰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여기 보세요.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라는 것은 새떼들이 끼룩거리거나 낄낄대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 새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인화해 놓고 있죠. 의인화 시켜 놓으면서 일종의 이건 뭡니까? 의인화를 통해서 비웃고 있는 거죠. 세상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관에 가가지고 애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는 경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건하게 애국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건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낄낄대고 끼룩끼룩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이 통제와 억압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우스운 것이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 시인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끼룩끼룩 거리고 있는 것은 새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영화관 안에서 영화가 시작될 때 애국가를 부를 때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안 부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것도 대충대충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라는 게 되게 엄숙한 듯 하지만은 되게 웃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통제와 억압의 시대가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의 억압성 이런 것들을 비웃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1열, 2열, 3열 횡대라는 것은 1열 횡대, 2열 횡대, 3열 횡대 이렇게 줄 맞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 맞춰 서 있는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라는 것은 뭡니까? 떼어맨다라는 것은 이렇게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짊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떼어매고 그러니까 어떠한 짐들을 떼어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떼어맬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떼어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음으로써 떼어매고 그러니까 등 뒤에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화면 속의 새들은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뭡니까? 이 세상에 떼어매야 될 것들을 떼어매고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작가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새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고 떠나간다는 건 뭡니까? 일종의 자유입니다. 일종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새들이 날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그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그 세상 안에서 그 엄숙하지 않은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런 웃지 못할 애국가를 부르고 그 앞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을 비웃고 있는 거죠, 작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 화면에는 이제 새들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깔쭉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면서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그런 자유로움을 만들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겁니까? 애국가의 이것도 가사예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면서 이 후렴구입니다. 후렴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요. 이건 뭡니까?
새들은 자유롭게 떼어매고 날아갔죠. 그럼 자유를 얻고 날아가요. 그런데 나의 현실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는 거는 그런 자유로움이 통제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대한민국 안에 어떤 하나의 사회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길이 보존하세요라고 그 가사의 말처럼 그대로 그냥 주저앉으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빗대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떠한 그러니까 애국가의 가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애국가를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시면 그 배경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국가의 어떤 한 부분을 갖다 패러디 해가지고 그 자유롭지 못한 폭압적인 현실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유로움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보통의 대부분의 이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들을 빗대어서 표현해 놓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저앉는다 하면서 끝이 나고 있죠. 자, 두 번째 시 보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하 선생의 시죠.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것은 1980년도에 이 압구정이라는 동네가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간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겁니다. 압구정동이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면으로 보면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곳이면서 또한 뭡니까? 자본의 어떤 최첨단이었어요. 그리고 화려함의 최첨단이었고 젊은이들이 어떠한 그 광적인 열광적인 이러한 것들 놀이문화가 최첨단으로 놓여 있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의 최첨단이라는 것은 그 압구정동이 또한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은 그 당시 압구정동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생겼을 때 이 갤러리아 백화점은 소위 얘기하는 명품 샵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들만 모아놓은 그런 백화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이라는 것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1980년대 강남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땅값이 비싸고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압구정동이 상징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면서 가장 최첨단의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첨단을 걷고 혹은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그러한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부자 동네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가장 자본주의적이면서 가장 퇴폐적인 공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간다는 것은 그러한 그 젊은이들의 그러한 그 자본과 퇴폐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유흥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간 안에의 내용들을 유하라는 시인이 빗대어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사과맛, 버찌맛, 온갖 야리꾸리한 맛. 무스 스프레이, 웰라폼 향기 흩날리는 거리. 사과맛, 버찌맛, 온갖 야리꾸리한 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바람 부는 날이면 바람이 막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에 따라서 뭡니까? 향기가 막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맛, 버찌맛, 온갖 야리꾸리한 맛이라는 것은 그 향기를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어떠한 첨단의 모습들을 갖다가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스, 스프레이, 웰라폼이라는 것은 무스, 스프레이, 그러니까 웰라라는 것은 상표거든요. 그래서 무스나 스프레이 지금 여러분들 그 무스나 스프레이 쓰시는지 여성분들은 뭐 다 무스나 스프레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무스나 스프레이, 웰라폼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꾸미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첨단을 1980년대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유행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혹은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서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흩날린다는 거예요. 그런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웬디스의 소녀들, 부티크의 여인들, 웬디스의 소녀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웬디스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가게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소녀들, 부티크는 이제 그 고급 옷집이죠. 고급 옷집의 여인들. 그 다음에 카페 상류 사회의 문을 나서는 구찌 핸드백을 든 다찌들. 여기 이제 카페 상류 사회의 문을 나서는 구찌 핸드백을 든 다찌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다찌들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자 기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본인들을 상대하는 여자 기생이라는 게 뭐냐? 지금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일본에 돈 많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한국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을 자신의 어떤 게 보면은 첩실같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문화라는 게 일종의 문화라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예쁜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카페 상류사의 문을 나선다. 카페 상류사의 문이라는 것은 카페로 대변되는 어떠한 퇴폐적이고 그 최첨단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간 안에서 그것이 마치 상류 사회의 그 구찌 핸드백이라는 것은 지금도 뭡니까? 명품 핸드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명품 핸드백으로 대표되는 구찌 핸드백을 듦으로써 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종의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런 거였죠. 다찌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여자 기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분은 천한 거거든요. 천한 신분이지만 나는 구찌 핸드백으로 대변되는 어떤 돈 많음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돈이 많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정신적인 어떠한 그 것에서 품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욕망들의 충족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굉장히 물질적이기 때문에 퇴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정말 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유행만 따라가고 있는 여자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이에 바람 불면 전문적으로 드러나는 저 허벅진 허벅지들이요. 오이에 바람 불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저 허벅진 허벅지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압구정동에 가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이 막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 미니스커트가 휘날리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허벅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어떤 성적인 것을 묘사하면서 또한 뭡니까? 그것으로 대변되는 퇴폐적인 문화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곳들이 압구정동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시들지 않는 번뇌의 꽃들이여 하얀 다리들의 숲을 지나며 나는 끝없이 이어진 내 번뇌의 구름다리를 출렁출렁 바라본다. 그러니까 유아라는 것은 지금 시인이잖아요. 시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그 물질이 넘쳐나는 그곳에 가가지고는 그 번뇌를 느끼면서 그 여자들의 드러난 허벅지를 바라보면서 성적인 것이라든지 퇴폐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렁출렁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비꼬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 거추장스러운 관능의 육신과 마음에 연결된 동아줄 같은 다리를 끊는 한 소식 얻기 위하여 바람 부는 날이면 한양 쇼핑센터 현대백화점 내거리에 떡하니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 한양 쇼핑센터,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 이게 다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것으로 대변되는 쇼핑센터, 백화점으로 대변되는 게 뭡니까? 유행의 최첨단 물질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품들, 그걸로 인해서 자본주의들, 자본으로 대표되는 어떤 퇴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물질과 퇴폐가 넘쳐나는 그 공간 안에서
결과부자를 튼다라는 것은, 결과부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가부자를 트는 걸 말하거든요.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앉아있는 자세를 결과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행이 있고 퇴폐가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물질적인 공간 안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한 것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물질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이라든지 모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심해진 최진실 강수지 같은 황홀한 종아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심해진 최진실 강수지는 그 1980년대에 심해진은 영화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최진실도 배우입니다. 강수지는 예쁜 가수예요. 그러면 이 심해진, 최진실, 강수지는 그 당대 최고의 탑스타들이에요. 여배우들이면서. 그러면은 그런 최고의, 그 당시 그 당대의 최고의 탑스타들의 황홀한 종아리를 뚫어져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뚫어져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런 퇴폐적인 것을 갖다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정관이라고도 해야 하리. 부정관이라는 것은 거기 제가 이제 밑에다 써놨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모든 육신은 더럽다라는 그런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신은 죄가 많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많고 더러운 육신을 심신의 수련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불교의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그 부정관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 부처가 수행하는 제자에게 며칠을 바라보라 던져준 구더기 끓는 절세 미녀의 시체, 수행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펄럭이는 그 스커트 밑에 온갖 아름다움을, 바람 부는 날이면 펄럭이는 스커트 밑에 온갖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미니스커트로 대변되는, 그리고 육체적인 것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것들로 대변되는 퇴폐적이면서 물질적인 것들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아름답지 않지요. 그런데 그 마치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갖다 떠나버린 것들이죠. 그러한 공간으로서 압구정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호흡 한번 하고 부정해보리,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말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것은 내 눈은 렌트겐처럼, 렌트겐이라는 것은 그 형광, 렌트겐 불빛이죠. 불빛처럼 번쩍 한때에 해골 바가지를, 뼈다귀를 찍어내려고 눈버둥친다. 그러니까 내 눈은 번쩍번쩍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찍어내버린다는 건 뭐예요? 아 이제 벗어나고, 그런 퇴폐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서 벗어나고 나는 뭐예요? 아 정신 수양을 하면서 부정관으로서 결과부자를 들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 머릿속에다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야지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코는 일순 무수양에서 썩은 피고름 냄새를 맡아내고 킁킁 벌름대는다. 일순, 그러니까 내 코는 일순 지금 막, 그러니까 바로 무수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에 바르는 거죠. 무수향에서 썩은 피고름 냄새를 맡아내려고 킁킁 벌름된다. 그러니까 그 유행이, 최첨단이 걷고 있는, 내가 머리를 막 멋지게 해가지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뭡니까? 썩은 피고름 냄새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나쁜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압구정 내고리에서 내가 아라한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라는 것은, 아라한이라는 것은 부처가 득도를 했을 때를 아라한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득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지라는 거예요. 압구정동 내고리에서 그 퇴폐적이고 어떤 물질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깨달음을, 최고의 경지를 얻게 된다는 것. 아서라, 마음속에 영원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 것 같은 달이 하나가 있다. 아서라라는 것은, 아서라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리 한국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야 뭐뭐 해 그러면 됐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서라, 마음속에 영원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 것 같은 다리가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 것 같은 다리가 하나 있다. 그
바로 그 순간 촌철살인적으로 다가오는 종아리가 하나가 있다. 압구정동 배나무 숲을 노루처럼 질주하던 원두막치기의 딸. 그러니까 마음속에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 것 같은 다리 하나. 바로 이 순간 촌철살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촌철살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정말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정말 최고 어떤 기막히게 멋진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촌철살인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막히게 멋진 말을 한마디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러 다가오는 종아리가 하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뭡니까? 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내 의지에 혹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들이 와 최고의 경지에 이룰 수 있어 이러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압구정동 배나무 숲을 노루처럼 질주하던 원두막지기의 딸 압구정동 배나무 숲을 질주하던 원두막지기의 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압구정이라는 것은 원래 압구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정치가인 한명회의 정자 이름이 압구정입니다. 그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동네라 그래서 압구정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압구정동 주변에는 배나무 숲하고 과일 원두막이 있었습니다. 과일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나무 숲을 노루처럼 질주하는 원두막지기의 딸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압구정 옛날부터 살고 있던 그 토박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그 토박이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최고 땅값이 비싼 곳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그 중학교 운동회 때 트로피를 휩쓸던 그 애는 5천 원짜리 과외 공부 시간 책상 밑으로 내다를 쿡쿡 찌르던 5천 원이 없어 결국 한 달 만에 쫓겨난 그애. 보십시오. 원주민들 원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 버린 겁니다. 다 쫓겨나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무허가촌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애들은 돈 5천 원이 없어 가지고 과외도 못하고 쫓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현실이 아닙니까? 그 당시의 그 당대의 현실. 그렇게 슬픈 공간이라는 거예요. 압구정동이. 그러니까 최첨단이고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원두막을 짓고 살던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나무들을 뿌리채 갈아엎던 불도저를 괴물나가리가 부르던 둥그런 눈망울이라는 것은 배나무들을 뿌리채 갈아엎던 불도저라는 것은 그 배나무 밭이 있고 이 과수원이 있던 그 동네를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다 갈아엎었죠. 그래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났겠죠. 그러니까 그 불도저 갈아엎을 때 그걸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던 둥그런 눈망울 그 쫓겨났던 아까 그 애 원두막치기의 딸이 되겠죠. 한강다리 아래 굴던 물새알과 웃음의 보조개 내어 던지고 키들키들 지금의 현대백화점 쪽으로 종다리처럼 사라지던 그러니까 한강다리 아래 굴던 물새알과 한강다리 아래 굴던이라는 건 굴러다니던 물새알과 웃음의 보조개 그 아까 말했던 원두막 지기 딸이 보여줬던 그 보조개 내어 던지고 키들키들이라는 것은 키들키들이라는 그냥 흐느적 되면서 지금의 현대백화점 쪽으로 종다리라는 건 새죠. 새처럼 사라지던 그 후로 영영 붙잡지 못했던 단발머리 소녀의 그 뒷모습. 이 단발머리 소녀로 대표되는 건 뭡니까? 나의 순수하고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하던 그 감정이면서 또한 나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곳에 이곳 최첨단의 어떤 퇴폐가 머무르는 이 압구정동에 와서 봤더니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채로 뭐예요? 단발머리 그 소녀의 뒷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현재의 내가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부시던 구릿빛 종아리. 왜? 원두막지기 딸은 햇볕 아래서 농사 지으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릿빛, 그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종아리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 구릿빛 종아리라는 게 뭡니까? 육체의 노동, 그러니까 신성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화장품으로 막 찌들어버린 그러한 막 무스 막 이런 걸로 웰라 폼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구릿빛 종아리를 가졌던 순수한 여자라는 것을 갖다 상징해 놓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정도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 간다는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눈물은 외짠가 한민복 선생의 작품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시라기보다는 일종의 수필에 가까운 것들인데요. 이제 산문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한국적인 정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한국적인 정서, 그러니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진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자고 가자시면 요기를 하고 가자시면 요기를 하고 가자고 하니까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지난 여름에 가세가 기울어져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다 모셔다 드리러 간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머니는 차 시간도 좀 남고 했으니까 밥 먹으러 요기를 하고 자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뭘 먹으러 가자 그래요?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런데 그 고깃국만 먹으면 어머니는 중이염이라는 귀에서 고름이 나는 병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깃국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기 아들인 자기를 위해서 그걸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어내자 어머니 이마살의 주름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기를 사줄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고기 국물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설렁탕 다대기를 풀어 한 숟갈 국물을 떠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가 안 보고 싶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라는 것은 그 설렁탕을 담는 그릇을 투가리라고 불러요. 거기에다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금거리며 이렇게 보는 거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흘금거리면서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왜?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국물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그 국물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그런 엄마의 그러한 그 아들에게 자기는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고기 국물 먹으면은 너무나 아픈데 아들에게 고기를 사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설렁탕은 고기를 그 뼈를 과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국물이죠. 그럼 그 고기 국물이라도 먹이고 싶은 그런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내 이제 그릇이 되겠죠. 어머니 투가리를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나는 내는 소리가 왜 이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함을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서 흐른 땀을 훔쳐내며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설렁탕 가게 가가지고 그 설렁탕 가게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그러한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인 아저씨가 모른 채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내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엄마의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말은 못하고 왜 그래 엄마 드세요 하면서도 그러면서 투가리 그러니까 두 그릇이 탁 부딪히니까 거기서 그 소리를 하면서 눈물이 난 거죠. 그런데 눈물을 안 흘리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엄마가 안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서글퍼할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를 여기에다 집어넣었느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도 읽고 나면 뭐 달라질 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게 이것도 1980년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시의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 잘 제 말씀 듣고 잘 그러니까 번역을 한번 해보셔서 의역을 해보셔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레포트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 또 거기 가시는 분들은 같이 뵙고요. 못 가시는 분들은 민속박물관에서 뵙고 못 가시는 분들은 따로 민속박물관 보고 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느라고 수고들 했어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